안녕하십니까. 와서 보니까 우리 시진핑 시대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작년에 7.4%,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또 인민 전인대가 열리고 있는데 과연 몇 퍼센트의 경제 성장률을 선언할지 우리 한국과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는 이 시점에서 참 우리 샤오껑 연구원님 그리고 우리 순세공 박사님 이렇게 모시고 아주 심각한 토론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를 부른 이유는 심각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주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살짝 신선하게 해서 본격적으로 가려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허락하는 시간 동안 제주와 그리고 요즘 제주는 중국이라는 그 힘과 그 흐름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도 중국의 요인으로부터 오고 현재 고민도 중국이라는 요인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간략하게 소개 겸 제주 세일즈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작년에 제주에 온 중국 관광객 요커가 286만입니다. 전체 관광객 한 1,200만 명 중에 외국인 관광객의 한 90%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보니까 중국인 요커는 증가율이 전년 대비 한 5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제주를 오는 사람들이 야 이거 제주는 중국 그 관광객들이 다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이러다가 중국 관광객이 갑자기 안 오면 어떡하냐. 네.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아는 우리 중국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역사상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조선시대 태종 때 작성된 지도인데요. 제주가 여기 있습니다. 당시에 명나라가 있는데 아주 일본은 저 멀리에 있는데 이 중국하고 제주도가 아주 가깝게 우리 아주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상하이에서 제주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거리입니다. 북경까지는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상해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제주까지 가는 이 거리보다 그 안에 가까운 도시가 몇 개 없을 정도로 제주가 가깝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온 것처럼 진시황이 서복이라는 산둥성의 그 장군을 시켜서 불루초를 구하러 보냈던 섬이 바로 제주도고요. 거기에서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가 바로 서귀포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여기 보이시죠? 당시 그 저장성 당서기였던 시진핑 지금 주석이 서귀포 서복박물관을 방문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서복 장군의 전설과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는 이게 산둥성에서 직접 원자보 총리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보내줬던 이 비석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국과의 역사적인 이런 인연이 있고요. 요즘 중국의 그 황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주의 청정한 이 공기를 중국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누구는 농담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새 폐세척 투어 최적지로 제주도가 떠오르고 있어서 이 제주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 번씩은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섬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속도로 1년에 300만 명씩이 다녀가면은 한 번씩 다녀가려면 500년이 걸립니다. 이조 왕조가 한번
서고 망해야 됩니다. 지금 공항을 좀 늘리면 한 500만 정도를 우리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간 500만 명씩 와도 3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어떻게 우리 중국의 요커들을 수용을 하고, 이게 단순히 어떤 싸구려 패키지 관광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어떤 고품격의 인문 교류의 중심 도시로서 제주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요즘 제주의 고민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제주의 역사입니다만 생략하고요,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중한 인문 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선언이 돼 있어서 그 중에서도 제주도와 중국의 해남성을 인문교류의 시범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가지의 인문교류 사업을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제안하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와서 9년 기양살이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중국의 최고의 지식인들과 교류를 했던 우리 유배 선비인데요, 왕조는 다르지만 중국의 해남도에는 소동파, 소식이 송나라 때에 그 문장했던 소식이 항저우에서 관리 생활을 하다가 역시 이분도 워낙 똑똑하고 입 바른 소리를 잘해가지고 찍혀가지고 해남도에 가서 15년 귀양살이를 하면서 역시 명시를 남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관통하는 이러한 주제들을 잡아내면서, 그 다음에 뭐 청소년 교육, 뭐 스포츠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고 품격 있고 우리 양국의 실제 국민과 이 지식인 문학의 사이에 정말 내용 있고 지속 가능한 이러한 교류의 내용들을 제주와 해남도 사이에 해나가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 2달 전에 왕양 부총리가 오셔가지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이 협약들을 다 맺고 갔는데, 우리 제주도는 이런 것에 대한 사명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체는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를 선언해가지고요, 이때부터 비자가 면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 가지 헬스케어 타운 이 부분을 지금 그 상해 녹지 그 집단이 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신화역사공원, 이게 이제 홍콩의 란딩하고 싱가포르의 겐팅, 이렇게 기업이 와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2002년 국제자유도시가 선언이 되고 2006년에 특별자치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 대한 감독권은 제주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권한들의 상당 부분이 제주도에 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제도라든지 아니면 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자치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무비자와 투자 유치를 하라 그래서 201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게 투자 영주권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5년 동안 보유를 하면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10년 이후에 제주도에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투자 열풍의 사실 핵심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적으로는 올해를 통한 제주의 생태의 재발견, 자연환경의 재발견이라는 가치도 있었지만 2010년 이후에 제주도를 향한 투자, 그 중에서도 중국 투자가 아주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현재 제주의 경기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제주의 많은 문제점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2008년에) 북경올림픽, 2010년에 투자영주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투자라든지 이 부분이 급상승을 그리고 있고, 현재로는 약간의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제주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한 달 만에 선언한 것이 크게 두 가지를 선언했습니다. 우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은 금지하겠다. 그래서 한라산을 둘러싼 일정한 고도 이상은 개발을 금지하는 걸로 했고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땅이 마을의 공동 목장이거나 너무나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용이해서 그쪽으로 쏠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분양형 숙박 시설의 건축과 이 판매에 치중한 투자는 자칫 거품을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제주의 산업에 심각한 불균형을 낳을 수가 있다. 중국에 있어서도 청해성이나 해남도성에서 사실은 생태 또는 투자의 내용들을 조절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난 몇 년간에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내용이 부동산을 개발해서 팔고 분양해서 끝나버리면 제주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는 내용 있는 투자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고 투자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총량을 실수요와 연결을 시키겠다. 그리고 숙박시설이라든지 카지노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주의 미래 가치와 연결되는 휴양, 헬스, 교육, 문화, 미래산업, 컨벤션,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들과 연결을 시켜서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러한 컨텐츠 위주로 투자를 가겠다. 이런 선언을 해서 현재까지도 이것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년 한 두세 달 정도는 우리 중국의 언론에서는 이제 지사가 바뀌니까 제주의 개발 정책이 바뀌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우려하는 기사가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됐었습니다만은 지난 1월에 제가 북경과 상해를 방문을 해서 저희 3대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호, 두 번째 투자 균형, 세 번째 미래 가치. 이러한 투자의 방향으로 제주가 자리를 잡을 때 제주에 투자한 중국 투자자의 장기적인 이익도 보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 이후에 우리 기존에 이미 돼 있는 투자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투자들을 중국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제주의 이 여건들을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지금 제주를 둘러싸고 특히 이 한국 국민들은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 자체가 사실은 걱정들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을 파괴하는 것 아닌가, 또는 카지노나 어떤 숙박 콘도에 치우쳐져서 제주만의 청정한 자연과 문화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중국이라는 경제의 규모에 비춰봤을 때 제주 또는 한국이라는 이 주체성, 그리고 이 조화, 주도성, 주도권,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주는 미리 온 한 중앙관계의 예고편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제주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제주는 현재 무비자이고 여러 가지 관광지로서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앞으로 중국이 경제권이 더 커나가고 우리의 통신과 교통이 지금보다 더 긴밀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생활이 서로 엮어져 나갈 때,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한국 전체가 중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회로 활용을 하면서 또 서로가 상생하고 호혜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게 저는 국가적인 과제로 생각하는데, 우리 제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범 현재 문제들을 안고 과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주에 있어서 개방은 운명이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큰 경제권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축복이다. 근데 이것을 축복으로 만들고 기회로 만드는 것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고 주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다가는 중국梦, 중국의 꿈이 우리 한국의 꿈, 제주의 꿈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제주는 앞으로 제주의 청정자연, 그리고 제주의 바람으로 자동차가 가는 탄소 프리 아일랜드, 그리고 일본의 나오시마를 능가하는 문화예술 섬이라는 제주의 독특한 개성과 가치를 최대로 키우면서도 우리 한국과 중국의 인문교류에 있어서 하나의 시범도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 비즈니스 워치에서 얘기되는 우리 앞으로의 한중 관계의 여러 가지 경제나 여러 가지 협력 관계에서의 그런 비전과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우리 제주도의 미래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논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중국에 가서 이런 말로 그 끝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께서 중국의 투자자들 보고 해외로 나가라 그럽니다. 저 출치 나갈라? 어디로 갈 거냐? 最近最美好的地方 제주도. 제주도로 와라. 감사합니다.